삶의 기본 요소이자 일상의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더해주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 우리가 특별한 노력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신선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음식을 잘 지켜내고 있는 보존 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 기술로 완전 무장하고 식품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지켜내고 있는 식품 보존 기술. 단순 포장을 넘어 첨단 기술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맛있는 과학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삶의 중요한 일상이자 즐거움인 식생활.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고 즐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토르트 식품 같은 가정 간편식은 그 다양한 맛과 간편함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한 이런 간편식들은 보관까지도 매우 편리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식품 보존 기술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 시작된 게 그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품이 썩는 게 왜 썩는지 몰랐고 왜 사람이 병에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한 사람이 그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1863년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미생물에서 병에 걸리고 식품을 썩게 하는 것이 미생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됐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이제 식품을 살균하기 위해서 끓인다든지 방사선을 조사한다든지 뭐 산소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된 겁니다.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겨울을 대비해야 했던 옛날엔 냉장고는 물론 별다른 보존 용기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말리거나 푹 절이는 식의 아주 기본적인 저장 기술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식품 속 미생물을 컨트롤해 음식의 변질을 막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현대의 식품 보존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간편식 제작에 필수 적용되는 식품 보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냉장, 냉동 식품에서 시작해 장기간 보관 가능한 상온 간편식까지 다양한 식품들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케미칼을 이용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미생물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방법은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잘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유기산에 담근다든지 또 미생물이 잘 호기성균들이 많으니까 호기 상태를 없애준다든지 3,000기압, 4,000기압, 5,000기압을 가해서 그 압력으로 해서 미생물들을 사멸함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보존 기술은 물리적, 화학적, 또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식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저장성과 운반성을 높여주며 우리의 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동결 건조인데요. 열을 가하지 않아 본래의 향이나 영양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과일이나 신선품 같은 식품 보존에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건조 대상물을 세척하고 그리고
살균,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건조 대상물을 동결 건조 장비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식품의 변형도 적고 미생물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결 건조 기술. 식품을 어느 점 이하의 온도로 동결시킨 후 높은 압력을 가해 식품 속 물 분자들을 승화시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성분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건조가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다양한 간편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라는 이제 물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체 상태, 즉 얼음 상태에서 자연 이제 휘발되는 이제 형상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원리를 이용한 이제 기법이 되겠는데요. 물질이 이제 얼어 있는 상태, 즉 원형 보존 그대로를 형태를 이제 보존하고 그 상태에서 수분만 남아 있는 수분만 배출하는 것이 동결 건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 후 진공 상태로 기압을 낮추자 수분이 미세하게 승화되며 조금씩 건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약 24시간 동안 공정을 거치면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분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건조가 완료됩니다. 수분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공정을 마친 건조물은 매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본래 무게에서 무려 8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유지와 관리의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분말로 만들어 신선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결 건조 기술. 고유의 향과 영양 성분 등의 변화가 적어야 하는 과일이나 채소, 또 분말 커피 등의 보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제 범주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제 동결된 상태에서 수분만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상의 형상의 이제 변형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식품의 기본적인 맛과 영양소 등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기술은 식품 공정뿐 아니라 포장 패키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의 진공 포장 기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포장 내부 안에 이제 산소나 질소나 기타 공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산소에 의해서 내용물의 이제 변폐나 그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포장함으로써 내용물의 이제 신선도나 유통기한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러한 포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장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의 이 식품을 썩게 하는 그런 미생물들은 주로 호기성 균들이거든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이제 자랄 수 있는 균들이 있고 산소가 없어야지 자랄 수 있는 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99% 이상은 호기성 균들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할 때 그 산소가 유입이 잘 안 되도록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진공 포장은 식품의 산패와 변질을 가져오는 산소와 습도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건조나 훈연 등의 1차 보존 처리를 마친 식품뿐 아니라 천연 상태 그대로의 생물 포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 증식에 의한 부패의 원인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패키징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존의 효과는 일반 포장 방식과의 비교를 통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일반 포장의 경우엔
일주일만 지나도 변질로 인한 색깔의 변화가 확연합니다. 두 제품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일반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재 내부에 이제 산소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변색이 일어났고, 진공 포장한 제품은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본래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보존 상태에 따라서 가시적인 변질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분 상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각 포장에 따른 강황 속 주성분을 분석 비교해 보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 함량의 측정 결과입니다. 파란색 라인이 일반 포장 방법으로 포장한 커큐민 함량 측정값이고요. 요 노란색 라인이 진공 포장 방법으로 포장한 커큐민 함량입니다. 두 그래프의 면적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진공 포장 방법으로 포장한 강황의 커큐민 함량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장 속 공기를 빼는 방식뿐 아니라 새로 주입하는 방식의 포장을 통한 식품 보존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포장 속에 있던 기존의 공기를 없앤 후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다시 넣는 방식의 가스 치환 기술이 이에 해당하죠. 진공 포장 같은 경우는 외관이 사실 별로 예쁘거나 이렇게 좋지를 않아서 이제 보존성은 좋은데 그런 거를 대체하는 하나의 원인도 있고요. 내용물을 좀 더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가스를 저희가 선택해서 그 가스를 그 포장 안에 주입해서 같이 포장을 하면 좀 더 이제 진공 포장과 마찬가지로 신선도나 유통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포장 방법입니다. 보존물의 호흡 속도를 늦추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의 가스 치환 기술은 진공 포장과 달리 제품의 모양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패키징할 수 있어 포장의 디자인적 측면이 중요한 제품들의 시각적 경쟁력까지 더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 보존과 패키징은 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그 내용물 본연의 맛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직감, 그다음에 풍미 이런 것들을 가지는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도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등의 사회적 구조와 트렌드가 맞물려 식문화에 있어 보존, 패키징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손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라고 합니다. 식품 보존 기술과 패키징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일종의 첨단 과학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즉석밥인데요. 첨단 고압 스팀 살균 기술과 무균 진공 포장을 통해 오로지 쌀과 물로만 완성시킨 밥을 방부제 없이 약 9개월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처럼 굉장히 청결한 구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집에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시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밥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산소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면서 차단층 있는 필름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장기 유통도 가능해지고. 즉석밥의 장기간 보존 비결은 포장 용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4중 특수 필름으로 뚜껑을 만들어 산소 차단을 막고 3중의 특수 플라스틱 용기로 외부의 산소를 차단하고 내부의 향을 보존시킵니다. 또 20각 구조의 용기 외형은 유통 과정에서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용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색깔이 보이고 가운데 층에는 필름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환경 호르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재질로 바닥 구조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오목 구조도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두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목한 구조를 통해서 전자레인지파가 쉽게 안에 도달돼서 밥이 오랜 시간 가열하지 않아도 빨리 데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외형이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와 끓는 물에서도 안전하게 조리가 가능하고요. 포장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면서도 용기에 필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지필 기술까지 적용돼 있어 언제든 간편하고 따뜻하게 갓 지은 것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용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전자레인지 조리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산소 차단 기능을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연구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9개월까지 유통할 도 초기 만든 밥품질과 9개월이 지났을 때 밥품질이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식품을 연구하는 연구원분들과 저희 패키징을 연구하는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계속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간편식은 제품의 열을 빠르고 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로 조리되는 내용물의 조리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이제 조리 시간이 짧으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차가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포장의 기술에서도 찾지만은 포장 형태를 어떻게 만들고 용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골고루 열이 전달돼서 70도 이상이 돼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리 시간이나 아니면 제품의 균일하게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보관했다 가열해 먹는 가정 간편식은 그 특성상 패키징 기술이 제품의 맛과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기 위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조건들까지 고려하고 분석하며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사회는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가정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HMR 제품의 개발을 되게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탄생하게 된 제품이 냉동 HM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동 간편식엔 제품 품질과 조리 시간을 고려해 상온 간편식과는 조금 차별화된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재료별 익는 시간을 고려해 용기 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고 용기 자체에 증기 배출 구조를 만들어 열이 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증기 배출 구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뜯어서 전자레인지 조리한 이후에 취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뜯지 않고 돌려서 그대로 수분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제품을 취식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위에 상단부에 세 포인트로 증기 배출구를 따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기가 이제 차오르게 되면 이 포인트 내로 이제 증기 배출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한 제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포장을 뜯지 않고서도 그대로 가열시켜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상대적으로 긴 가열 시간을 고려해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용기 손잡이는 열 전달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안전과 조리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간편식 용기. 첨단 패키징 기술이 우리 식탁을 날로 간편하게 발전시키고 있네요. HMR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좀 편해야 하고요. 복잡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내가 한 끼를 먹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방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기술의 작은 차이가 제품의 맛과 품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냉동 피자와 같은 간편식도 마치 화덕에 구운 것처럼 만들어주는 포장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서셉터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이죠. 전자파는 항상 제품을 투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품과 함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바렐 포장재라고 하는 서셉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이제 반사시키고 접촉하고 있는 제품에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형태의 포장재이기 때문에 갈변화라고 하는 브라우닝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식감도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느끼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포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셉터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반 판과 서셉터 판을 반씩 나눠 만든 포장지로 조리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전자레인지 가열 시 최대 200도 가까이 오르는 서셉터 판 부분의 피자가 조금 더 잘 익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마치 구워진 듯한 브라우닝 효과가 구현돼 일반 판 부분과 차이를 보이네요. 조리 후에 보시면 이제 이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좀 안 그런 면에 비해서 바삭하게 조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색으로 구분을 해봐도 이쪽 서셉터가 적용된 한 면은 좀 이제 브라우닝이라고 해서 약간 갈변화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열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나타내고, 한쪽 면은 그냥 제품 그대로 조리된 상태로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갓 조리된 것 같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 식문화 트렌드와 간편식의 퀄리티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서셉터에 맞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서셉터 맞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스낵류나 베이크류 같은 게 이제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되고, 그 외에 또 튀김류라든지 저희가 이제 먹었을 때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요구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좀 궁합이 좀 잘 맞는 포장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식품별 특징에 맞춰 적용되는 패키징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세심히 포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제품이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장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김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투명 누름판을 개발. 김치가 국물에 잠기도록 해 효모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맛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치는 항아리에 보관을 할 때 누름돌을 넣어줘서 그 김치가 국물에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맛과 품질을 보존을 시켰는데요. 이제 저희 역시 이 용기형 김치를 개발을 하면서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름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누름파를 설계를 하게 되었고, 동시에 전통미를 살릴 수 있도록 신선도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상의 지혜인 누름돌에서 김치의 산패를 막고 효과적으로 숙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뿐 아니라 외부 산소 유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내부 가스를 배출하는 필름으로 용기를 밀봉해 발효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제어했습니다.
또 윗부분이 둥글게 내려오는 항아리 형태의 용기 디자인은 가스로 인해 김치가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치 발효에 얽힌 선조들의 비법이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패키징 기술로 재탄생됐네요. 편의성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화된 니즈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항균이라든지 아니면 차단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그리고 그 포장 내부에 있는 산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이제 액티브 패키징 기술 같은 것들도 여전히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은 식품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그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제품에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통 물류에 있어서 외부 환경에 변함없이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패키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징 전문 기술센터인 이곳에서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필름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패키징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시제품 제작실로서 각 회사에서 기능성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원료에서 필름이 제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먼저 기업들이 원하는 재질과 성분 등에 맞춰 필름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포장 필름으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제품 필름의 미세 이미지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층간 구조 분석 및 표면 처리 불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밑에 부분이 이제 최외곽층이고요. 그리고 최외곽 보호 필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인쇄된 인쇄 잉크들이 있습니다. 인쇄 잉크 있고, 그 위에 접착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알루미늄이 다시 증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어떤 기능성이 있는 산소 차단성이냐, 수증기 차단성이냐, 아니면 UV 차단성이냐, 그런 기능성 있는 필름을 하나 더 깔기도 하고요. 각 제품별 적합한 구조의 필름이 따로 있는데요. 필름의 미세 구조에 따라 포장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과자나 층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는 칡즙이라든지 이런 건강식품, 그리고 또 각 층 구성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디자인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합치를 해서 제품으로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또 산소 투과도를 확인하는 시험도 진행합니다. 포장재 내외부의 기압 차이에 따라 포장재를 통과하는 산소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요. 제품 변질의 주 원인인 산소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에 발라주는 기름 같은 그 경우는 그 오일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패를 해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은 좀 건강에 해로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 때문에 산소 투과도에 대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끊어질 때까지 위아래로 당겨보는 인장 강도 시험이나 압축 강도 시험 등 소재의 기계적 강도를 조사하는 시험도 진행하며 시제품의 성능과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이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밑에 게 더 적합한 필름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수요 기업의 그 요구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패키징 소재뿐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용기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성능 시험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상으로만 존재하던 제품 디자인을 3D 프린터를 통해 직접 조형해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3D 프린터를 다른 말로 래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제품 개발에 필요한 3차원 모델을 시제품으로 만들기까지에 있어서 중간 과정 없이 빠르게 생산한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양산에 이르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이 의뢰한 용기 디자인을 3D 프린터로 조형해 실물을 확인하는 작업은 디자인적 측면과 기능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제품의 성패를 가늠하고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만져보고 이제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이거를 이제 설계도를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산을 시작할 것인지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패키징 기술은 단순히 제품 보존의 기능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제품 포장을 넘어 세상을 좀 더 건강하고 이롭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거를 쓰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좀 쉽고 사용하는 데 있어 좀 안전한 패키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버릴 때도 분해가 빨리 되는 소재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아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든지 누구나가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재료 자체도 친환경적이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되거나 좀 더 재활용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패키징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이나 캠핑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적합한 특수 패키징 간편식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 특히 그 활용성이 높은 간편식들은 음식을 안전하고 오래 보관해주는 저장 중심의 보존 기능을 넘어 더 나아가 별도의 조리 과정이 필요 없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에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향이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수록 배낭의 무게는 무거워지는데 어디서나 밖에 보면 그 자연 보호 운동으로 그 취사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발열체를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다른 평범한 간편밥과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여기에 더해진 특별한 기술 하나로 조리 도구나 뜨거운 물 없이도 언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결 건조된 쌀과 재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나 했더니 함께 포장되어 있던 이 발열체에 그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발열체를 용기에 넣고 물을 부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용기 내부의 온도가 빠르게 급상승하는데요. 무려 97도까지 가열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발열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산화칼슘입니다. 산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열을 좀 더 높은 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 재료들을 첨가하게 되면 높은 열과 지속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용기 내부의 온도를 97도까지 올려주는 발열체를 통해 식품을 알맞은 온도까지 데울 수 있는 특수 패키징의 간편식. 화기 사용을 조심해야 하는 공원이나 산에서도 언제든 불 없이 안전하게 조리가 가능하고요. 압력 밥솥을 본떠 만든 용기로 열 유출을 최소화해 가열의 효율성과 보온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부가적인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도 상관없이 그저 발열체에 물을 붓고 약 15분 정도만 있으면 조리 끝. 동결 건조로 딱딱했던 재료들이 어느새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으로 완성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기기적인 구조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제품의 특강점은 취급의 안전성과 간편성을 바탕으로 많은 곳에서 활용 가능한 발열 패키징 기술. 이렇게 야외에서 뜨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식품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테크아웃처럼 먹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용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더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일상적인 야외 활동뿐 아니라 식사 환경이 극히 제한적인 오지나 전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 효율성이 더 높은데요. 특히 전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전투 식량 제작에 있어 휴대 효율과 취식의 간편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결 건조된 식품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하고 맛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식품 보존 패키징 기술은 우리의 식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무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당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진화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주식품이라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이나 탐사선 등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우주식품. 1년 이상의 장기 상온 저장성과 완전 무균 상태를 위한 멸균 작업은 기본에 가루 등으로 인한 기계 고장을 막기 위한 완벽한 포장과 비행의 안전과 효율을 고려한 중량의 최소화를 큰 특징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제 20-30년 후가 되면은 우주 시대가 열릴 텐데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더라도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품입니다. 예. 가서 먹을 게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이제 식품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또 거기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또 가공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식품, 지금의 우주식품은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은 그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99.9%를 방사선 조사를 해서 가져갑니다. 일상생활과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분야지만 사실 우주식품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 가공 과정에서 미생물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기술이나 진공 포장 기술, 또 동결 건조 방식과 튜브형 식품 제작 기술까지 모두 우주식품 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한국인 우주인을 위해 우주식품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등을 포함한 총 17종의 한국형 우주식품이 국제적 인증을 받았는데요. 우주처럼 무한하게 열려있는 우주식품의 발전 가능성. 앞으로의 우주식품 개발 과정에서 또 어떤 놀랍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식품 보존의 기술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영양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고유한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보존 기술이 큰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방사선 조사식품, 우리 국민들은 약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은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이고 많은 나라에서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전망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안전성까지 더해주는 우리 식탁의 숨은 조력자, 식품 보존 패키징 기술. 이제는 단순 가공과 포장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식탁에서 시작되는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변화. 음식과 만난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